2025년 4월 29일 화요일 7시 32분입니다. 오늘도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세계 황제로 등극하시는 그날까지 제 주변에서 또 우리 국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간단하게 기록으로 조금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오늘 허경영 우리 신인님께서 만보기를 이렇게 목에 차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오늘 처음 알은 게 아니고 안지가 얼마 안 됩니다. 한 달 정도 됐나? 그때 우리 이제 하늘궁에서 매일 찾아오시는 우리 지지자님을 상대로 해서 간단하게 한 5분에서 한 10분, 20분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때 한 달 전인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신인님께서 오전에 10시 전에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시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만보기를 목에 걸어놓고 이렇게 다니시는데 오전에 25,000번가 그 정도 걸었더라고. 3만 번가? 3만 번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굉장하게 걸어지는데 정말 건강 비결이라 할까? 아침에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수리산이나 고령산이나 계명산에 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왔다 갔다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목에 거는 만보기가 아니고 저는 워치가 있습니다. 워치 이게 보면은 이 기능이 만보기 기능도 합니다. 기능이 여기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별의별 거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활용을 못하고 하나 활용을 하는데 만보기 그것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니까 지금 보이는가 모르겠는데 31,379 이렇게 걸었습니다. 31,000 이 숫자가 나오잖아요. 만보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얼마나 칼로리가 얼마나 소모됐는지 이것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많이 걸었습니다. 회사에 일이 좀 많아가지고 왔다 갔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보통 한 40분 50분 이렇게 쉬는데 쉬는 시간도 없이 일을 했어요. 그 정도로 오늘 육체적인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운동이 아니고 일이 많아서 가끔 가다가 보면은 점심 시간에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할 때가 있는데 오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1,000보 이상 이렇게 걸은 것은 조금 더 멀었는데 오늘 그렇게 좀 걸었어요. 보통 제가 2만보에서 25,000보 걸었습니다. 회사 일을 하면서 걸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니까 그리고 오늘 허경영 우리 신인님께서 우리 지지자님을 상대로 해서 말씀을 하실 때 요즘은 노래를 부르면은 레벨을 얼마 전부터 10만 부 레벨을 줘요. 10만. 저는 한 달 전에 가서 불렀을 때 3만 부 받았는데 아마 2배, 3배가 되어버렸잖아요. 그거 하시고 오늘 또 레벨이 뭐냐 하니까 레벨이 만보기를 보여주면서 선과 악과
덕을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선행을 하면은 선행한 기록이 이렇게 남는다 그래요. 그리고 악행을 하면은 또 잘못한 일, 뭐 나쁜 일 이런 거 하면은 그것도 이제 기록에 남고, 어떤 때 이제 덕을 베풀면은 그것도 이제 기록에 남는다. 만보기가 딱 그런 만큼 나오잖아요. 그리고 관상을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관상이 관상 좋은 사람이 그 구약 성경 보면은 다윗이 관상이 좋았어요. 다윗, 솔로몬의 아버지. 예수의 또 직계 조상이 되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 이야기다. 이제 그런 그 성경책에 보면 그런 있는데, 다윗이 그 이제 사울이 그 초대 왕인데, 쉽게 말해서 뭐 복종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울을 교체를 해야 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선지자가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새라고,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예요. 이새의 자손의 집에 가라, 이제 이런 명을 받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자기 다윗의 형님들이 많았어요. 7명인가 8명인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막 보니까 잘 생겼는 거야. 그냥 거기 뭐라 그러나 영화 배우 록 허드슨 뭐 같이 게리 쿠퍼 같이 말이야. 잘 생긴 거야, 얼굴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아니다 이게. 아이고, 또 이 사람 하니까 이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들 전부 다 7명인가 8명인가 이렇게 다 통과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 다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더 없느냐 하니까 있다 이거지. 막내가 있는데 저게 산에서 이제 산에 가가지고 뭐 양떼를 지키는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럼 데려온나 이제 이래 된 거예요. 그 참 내가 그 성경 읽은 지가 오래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데려와서 이제 사무엘이 딱 보니까 이 다윗이 보니까 얼굴이 관상이 좋았어. 다윗이 그 시도 적고, 시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쓴 시편이 많잖아요. 다윗의 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내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시편 23편인데 다 외우지는 못할 거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시를 많이 줬고, 다윗이 또 악기 연주를 잘했어요. 악기 연주도 잘하고, 또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잘 생겼어요. 그리고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레벨하고 관계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요. 그게 이제 그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거든요. 신약 성경 보면은 5번째가 사도행전입니다. 첫 번째가 마태복음, 두 번째가 마가, 세 번째가 누가복음, 네 번째가 요한복음이고, 5번째가 사도행전입니다. 5번째. 그건 이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그 속에 그 바울이 하는 말이 있어요. 바울이 어떻게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다윗을 딱 보니까 하나님과 마음에 합당한 자라 그랬다고. 하나님과 마음이 서로 합당하단 말이에요. 마음에 들었다 이 말이지. 하나님께서 볼 때에 다윗이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을 다윗을 통해서 싹 다 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에 합당한 자다. 뭐 우리 고현보 목사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설교하신 것이 아직 내 기억이 납니다. 사람은 이제 이렇게 뭐 성령 수술해가지고 뭐 이런 게 그런 거 잘못하면 성령 수술 잘못하면 선풍기 아줌마가 되잖아요. 펑 터져버리면은 그뭐 엉망진창 돼버리잖아요. 뭐 이렇게 무슨 보톡 주사 이런 거 잘못 맞아버리면 아주 흉하게 되거든요. 그 김세레나라고 있어요. 김세레나 그 저기 가수인데 민요 가수지. 갑돌이와 갑순이 부른 가수예요. 거기 아마 김세레나가 아마 박정희 대통령이 워낙 이렇게 그 당시에 그 박선호 의정과장 그 말대로 보면은 말을 하려고 하니까 김재규가 그 막았거든. 막았는데 우리는 대충 알 수 있단 말이야. 박정희 대통령 살았을 때 그 궁정동에 이제 그 안가에 이제 불려가가지고 웬간한 가수들은 다 왔다고. 웬간한 뭐 영화 배우 또 탤런트들은 다 같이 갔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김세레나가 가수거든. 가수고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이제 갑돌이와 갑순이 그 노래를 3절까지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불렀다 그러더라고. 나는 뭐 갑돌이 갑순이 뭐 조금밖에 모르지만은 하여튼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3절까지 정확하게 다 아신다, 알았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뭐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여자 관계가 있잖아. 그런데 김추자하고 여자 가수 그 김추자라고 있어요.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부른 김추자. 늦기 전에도 불렀고 그랬는데 그 김추자하고 그 김세련하고 서로 싸움이 붙었다고. 저는 한번 싸움이 붙었어. 붙으니까 김세련이가 하는 말이 야 봐라 나는 각하를 모신 봅니다. 이런 말씀을 했다 그래요. 아이고 내 이것도 무슨 말 때문에 이렇게 그 갔는가 모르겠네. 그 김세련아가 그 얼굴이 이렇게 보면은 지금 보면은 좀 이상하게 돼 있다고. 왜냐하니까 그 여자들 뭐 얼굴에 이렇게 뭐 주사 같은 거 맞아가지고 뭐 보톡 수술인가 뭐 그걸 하면은 일시적으로는 좀 반질하게 보기 좋은데 그것이 후유증이 있으면은 얼굴이 망가져 버리거든. 선풍기 아줌마처럼 된다고. 그게 아마 김세련아가 막 그런가 봐.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그냥 이렇게 보면 얼굴이 이렇게 관상이 좋다는 것은 레벨이 높다 막 이렇게 되는가 봐요. 아마 그 오늘 신인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보니까 내가 이제 그 청소년 계실 때에 내 책상 위에 항상 그 사진을 하나 넣어놨는데 그 사진은 헬만 헤세였어요. 헬만 헤세. 독일어 문호 헬만 헤세. 데미안을 썼고 그리고 지와 사랑 그것을 나르치스 운트 하여튼 지와 사랑입니다. 나르치스 운트 그다음 말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차륜 밑에서 그 입시 지옥이었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청소년기 시절이나 헬만 헤세가 청소년기 시절이나 입시 지옥은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 그 입시 지옥 밑에서 이 사람이 막 고통을 엄청 겪는 그런 책이에요. 차륜 밑에서. 데미안 그리고 이제 시탈타라고 하는 또 책도 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유리알 유이라고 하는 또 책을 썼습니다. 그 헬만 헤세가 시인이자 문학가죠. 노벨 문학상까지 받으신 분인데
그분이 결혼을 3번 했죠. 3번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분이 말년에는 이제 이렇게 감기 걸려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건강이 좀, 건강 때문에 이렇게 조금, 고통을 좀 겪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헬만 헤세의 그 얼굴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 사람의 그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지, 똑같이 이렇게 뭐 사람 지문이 다 틀리듯이 얼굴이 다 틀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사람이 얼굴이 그 뭐 영화 배우 얼굴하고 또 틀리잖아. 그러니까 영화 배우로서는 남자로서 잘생긴 사람은 게리 후퍼가 잘생겼어요. 게리 후퍼. 그리고 이제 그 모정이라고 하는 그 Love is Many's Friend Sing 그 주제곡에 놓은 그 모정에 놓은 사람이 윌리엄 홀덴이라고 아주 그 참 진짜 미남 배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나는 아랑도롱이 그렇게 잘생긴 줄은 모르겠는데 태양은 가득히에서 놀 때 보면 아랑도롱이 잘생겼다고. 하여튼 뭐 이런 영화 배우들 보면 남자들 잘생겼잖아. 그런데 그런 잘생겼고 또 뭐 그런 것도 잘생겼지만은 게리 쿠퍼나 윌리엄 홀덴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잘생겼지만은 차원이 틀리다고. 그 헬만 헤세하고 얼굴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완전 틀려요. 그래서 야, 어떻게 하면 사람이 얼굴이 저렇게 거룩하고 좋을 수가 있을까 감탄을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늘 그 내 책상 위에 그 헬만 헤세 사진을 얹어놨다고. 그래서 내가 내 스승님으로 내가 몇 사람을 뽑는데 제일 첫 번째가 내 친구 요한이가 친구이자 내 스승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김형석 교수님이고 아직 살아 계십니다. 세 번째가 고현본 목사님, 네 번째가 그 이경 박사님, 불교 연구원장님, 그리고 다섯 번째라면은 헬만 헤세라고 할 수 있다고. 헬만 헤세가 이분이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전부 다 기독교 그 목사입니다. 목사, 선교사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이제 인도에 선교하러 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목사 가정이잖아, 목사. 선교는 기독교를 전도하러 인도까지 가셨단 말이야. 거기에 대한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전부 다 그런 집안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인도에는 그 시탈타, 석가모니가 있잖아.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한계 그 끝에서 또 동양 문명을 받아들인 거야. 불교를 이렇게 또 받아들인다고. 그 시탈타는 시탈타 이제 그 저기 석가모니가 살아 있을 때에 석가모니와 비슷한 하나의 고다마라고 하는 그 성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헬만에서는 막판에 가서는 또 주역을 공부했어요. 주역을. 유리알 위에 보면은 주역입니다. 주역. 그래서 헬만에서가 마지막에는 주역을 늘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그 카테고리에 결코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기독교 신앙을 했는데 또 이 세상에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불교라고 하는 세계가 있다고. 또 불교의 세계만 있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주역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게 해준 분이 헬만 헤세인데
헬만 헤스의 얼굴이 너무너무 거룩하고 좋았어. 늘 내 책상 위에 얹어놓고 나도 저런 사람이 한 100만 분지 1만 돼도 좋겠다 이런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오늘 거기에 이제 오후 3시쯤 돼가지고 국민의힘 이제 대통령 후보 경선하는데 4사람이 남았었죠. 그래가지고 안철수,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요 4사람 남았는데 그 2사람이 탈락이 됐어요. 안철수가 탈락이 되고 안철수가 그 처음에 안철수가 나올 때에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이에요. 2010년도 요 무렵이니까 그때는 안철수가 젊었었다고. 그리고 그 이제 머리도 이렇게 막 막 15년 젊었으니까 지금보다 얼굴도 좋았고 막 엄청 그 기자들이 많이 따랐다고. 막 안철수가 어디 가면 막 기자들이 와 따르고 안철수를 따르는 그런 팬들도 많았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안철수는 갈수록 이렇게 인기라 그러지 이게 떨어진다고. 줄어들어요. 그리고 얼굴이 조금 이렇게 15년 전에 비해서 좀 못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아래는 안철수 욕을 좀 하고 이랬는데 안철수가 자기가 대통령이 이제 되려고 지금 후보로 나온 거잖아. 그런데 보면은 그거 대통령이 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무슨 말을 할 때는 정확하게 알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재명 씨가 그 정가사범이 됐다 이러면은 그것이 정가사범 하면은 남들이 듣기에는 어떻게 그렇게 듣기겠느냐고. 무슨 마약을 했거나 사기를 했거나. 오늘 보니까 60, 70, 뭐 80 되시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뭐 고수익을 주는 그런 것을 미끼로 해가지고 돈을 많이 이제 뭐 보이스피싱처럼 이렇게 돈을 강탈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노인들이 노후에 이제 노후 자금으로 벌어놓은 돈을 좀 이렇게 보관해 놓는 돈을 쪽쪽 빼먹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보이스피싱하고 비슷한 사람들이지. 그런 죄들 말이에요. 그건 일종의 사기꾼이잖아. 사기나 안 그러면 주가 조작을 했거나 안 그러면 마약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다 그래요. 그러면은 마약을 해서 돈을 벌었다 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이나 모든 것을 황폐시키면서 자기가 돈을 버는 거잖아. 그건 나쁜 놈들이지. 안 그러면 이제 폭력을 했다거나 남을 진짜 사람이 인내심이 부족하고 이해심이 부족해가지고 막 진짜 막 사정없이 두드려 패가지고 이런 거 그건 폭력이거든. 그런 것이 진짜 강력범이잖아. 그런 것은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 폭력을 했다거나 안 그러면 이제 뭐 강간을 해가지고 말이야. 여자가 원치 않는데 막 억지로 이렇게 막 성추행을 해가지고 성폭행을 했거나 강간이지 그거는. 그러면 진짜 범죄꾼이잖아. 그게. 그런 것처럼 들리잖아. 자꾸 이제 이재명이 보고 정가사범 이렇게 안철수가 여러 번 했다고. 한동훈이도 또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런데 사실상 그 이재명의 일생을 정확하게 놓고 보라고. 그것을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되잖아. 이재명이 살아온 이야기는 뭐 대충 다 알잖아요. 어렵게 참 진짜 남들은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 자기는 엄마 손을 잡고 공장에 가서 진짜 힘들게 이렇게
공장 일을 하고, 그리고 하도 이제 거기서 두드리 맞기도 많이 맞고, 점심시간 되면은 그라브, 복싱 그라브를 줘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때리기도 하고 말이지. 싸움도 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돈도 갈취도 당하고, 그래 하다 보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뭐냐니까 자기 상사가 거기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라. 그러니까 고등학교 나오면은 이런 고생 안 해도 되고 자기가 이제 관리자의 위치에 오를 수가 있다. 이걸 알았다고.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중학교 졸업 후 검정고시 합격했었을 때가 사법고시 합격했을 때보다 더 기뻤다 그러더라고. 그런 과정을 겪고 검정고시를 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따고 검정고시를 해서 대학을 입학하는데 서울대학교까지 갈 만한 실력이 됐다고. 그런데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중앙대학으로 가가지고 그것도 재학 중에 사법고시 합격을 해가지고 판사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성적인데도 자기는 이제 그 서민들을 위한 그런 그 노무현 정신을 자기가 이어받은 거지. 노무현 대통령 훌륭하신 점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일인기 있어가지고 인권 변호사로서의 길을 걷다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공무집행방해라는 그런 이제 죄를 짓게 되고 그랬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생긴 음주운전도 술을 한 잔 마시고 있다 보니까 좀 급히 이제 좀 가야 될 일이 있다고. 그게 시민운동을 하는 그런 일이라고. 그게. 그래 가다 보니까 딱 한 번 음주운전이 안 되고, 공무집행방해가 되고, 뭐 그런 거란 말이야, 그게. 그런 거 알진데, 이재명이 보고 정가사범이라는 말을 하면 되겠느냐고, 이게. 나는 이재명이 편드는 사람 아니라고.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봐야 된다고. 그렇게 남 안 좋은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이 관상 자체가 좋아질 수가 있나. 그게. 안철수. 말도 지금 요즘 뭐 그렇더라고. 안철수 탈락이에요. 탈락이고 홍준표도 탈락이 됐어요. 그리고 홍준표가 탈락이 되고 자기는 이제 정계 은퇴한다고 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정계 은퇴하고 이제 정치는 안 한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이 이제 한동훈이하고 김문수인데, 5월 3일날 이제 결표가 나죠. 나게 되면은, 이제 한덕수가 지금 아마 김문수가 될 것 같다 그래요. 그러면 김문수하고 이제 한덕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흘러가는 상황이고. 그러나 한덕수가 아니라 두덕수가 오든지 한덕수 형이 한복수라고 하던데. 한복수, 한덕수, 백덕수가 나오든지 간에 천덕수가 나오든지 만덕수가 나오다 이미 그건 안 됩니다. 이재명이한테는 잽도 안 돼요. 지금. 반의 반도 안 된다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과연 60%가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이래봐요. 지금 이미 되어 있는 당선은 이재명이가 당선되어 있는데 이재명이가 60%를 넘느냐 넘지 않느냐 지금 이게 문제지. 한덕수가 아니라 백덕수나 천덕수나 만덕수가 나오든지 김문수가 아니라 그 누가 나와도 안 돼요. 어떤 사람 그래요. 하나님 할배가 와도 이재명이한테는 안 된다.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이 말까지도 해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정도는 이제 국민의힘당 그거는 됐고, 그 다음에 내일 모레 5월 1일 날 근로자의 날인데, 이번에는 이제 5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연휴입니다. 저도 연휴예요. 그래서 6일간 놉니다. 5월 1일부터 6일까지. 직장 다니는 사람한테는 황금 같은 연휴죠. 아마 대신동에서 쭉 있을 것 같은데, 워낙 유튜브 볼 것도 많고, 또 이제 무궁화꽃은 지지 않았다 책도 한번 다시 봐야 되겠
다시 한 번 더 봐야 되겠더라고요. 두 번째 보는데 정독을 해서 봐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원보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시모노세키부터 해가지고 우리 부산까지 해서 이제 해저터널, 한일 해저터널을 이렇게 만들고 저 광화도에서 이제 중국 칭다오까지 해상 도로, 바다 위로 도로를 놓고 일본하고 한국은 이제 해저 터널을 뚫고 이래서 아시아를 하나의 이제 권한으로 하면서 원화, 우리나라 돈이 아시아로 다 쓸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구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무궁화꽃 지지 않았다. 내가 두 번째 얼핏 봤는데 내가 새로운 것이 많이 나오더라고 보니까. 허경영 신인님께 이제 한자 공부하고 지리산 전기를 14살까지 받고 서울에 가서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 준 스님이 김혜김씨 스님이라는 것도 내가 처음 알았고. 자, 그건 그렇고 내일 모레 5월 1일 날에 이제 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서 이제 이재명 씨가 1심에서는 집행유예 받고 2심에서는 무죄 판결 받았는데 이제 대법원에 그 상고를 했지, 검찰 측에서. 그것을 이제 결정을 나요. 이례적으로 빨리 나는 겁니다. 뭐 그래 되면 이제 유권자 입장으로 봐서라도 이재명 씨가 이제 무슨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빨리 대법원에서 결정을 빨리 내주면은 낫잖아요. 그런데 파기 자판 이거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뭐 파기 자판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재명을 실형을 때려라 이제 그렇게 바라는 사람들이 많죠. 주진우 국회의원하고 아마 변희재 씨도 그렇게 바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변희재 씨 강연을 내가 거의 안 들으니까 들을 시간이 없어요. 그 제목만 봐도 뭐 들을 그게 안 돼요. 워낙 딴 거 볼 것도 많고 그래서 아마 사람이 판단을 좀 잘해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는가 보더라고. 그래서 근데 파기 자판은 될 수가 없고 혹시 이제 그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은 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은 파기 환송 해가지고 6월 3일까지 파기 환송 해가지고 결혼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한참 지나야 된다고.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5월 1일 날에 아마 대법원에서 그 검찰이 올린 그 상고심을 그냥 기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각되면은 무죄 확정이 되는 거예요. 아마 무죄 확정이 될 겁니다. 아마 그 변희재 씨하고 주진우 국회의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날개를 달아주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지금 러시아는 우리나라를 굉장히 필요로 하고 러시아는 지금 아마 모스크바에서 아마 수도를 블라디보스톡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 유럽에서는 이제 그 러시아를 아주 싫어한다고 그렇잖아요. 유럽의 그 모든 그 나토 연합군들이 직접 가서 도와주지는 않았지만 무기하고 이런 거 많이 도와줬다고 했는데 그 러시아하고 싸운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이가 안 좋다고. 그래서 차이콥스키 저 작품을 유럽에서를 뭐라 그러나 곡도 이렇게 뭐라 그러나 연주를 못하게 해요. 그러면은 이제 러시아로 봐서는 저 수도를 모스크바에서 이 블라디보스톡 쪽으로 연해주 쪽으로 옮기려고 해요. 블라디보스톡 위에가 하바롭스크고 연해주가 옆에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쪽으로 이제 시베리아하고 연해주 이쪽으로 개발을 하려고 한다고. 거기는 우리
한국하고 제일 궁합이 맞단 말이에요. 지금 중국하고는 국경선이 서로 맞닿고 있고, 인구가 중국은 14억 같으면은 러시아는 1억 4천밖에 안 되잖아요. 10분의 1이고. 그러니까 잠재적인 적이니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전에 국경 문제로 한번 싸우기도 했고, 그래서 안 좋아한다고. 그리고 또 러시아하고 일본하고도 홋카이도 지방 국경 문제로 해가지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리고 옛날에 르일 전쟁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우리 한국하고는 엄청 사이가 좋아요. 우리나라의 이제 자동차라든지 기타 전자 제품 이런 것이 러시아에는 꼭 필요하고, 또 라면 같은 것도 굉장히 선호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그래서 무한한 북극 항로가 또 열림으로써 이거는 이제 하늘이 주는 하나의 큰 기회라고. 열림으로써 이제 이렇게 동해 이쪽 지방에 있는 항구가 엄청 발전한다고. 그리고 부산에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철도로 해가지고 유럽까지 가는 그런 것을 이제 앞으로 곧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이제 러우전이 끝나게 되면은 미국에서는 북한과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을 맺고, 남과 북이 지금 윤석열이 있을 때는 아주 사이가 안 좋았잖아. 그런데 지금은 사이가 좋은 그런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고. 나는 허경영 신인님께서 그래 되리라 생각했는데, 이번에 출마를 못하니까 이재명이가 이제 대신 그런 역할을 해서 아마 5만 불 시대는 가뿐하게 올라갈 것 같아요. 가뿐하게. 하여튼 이재명 씨는 고생도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고, 일반 나는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사법고시 해가지고 출세에 미친 놈들을 쓰레기보다 쓰레기 중에 쓰레기로 봐요. 사람으로 안 봅니다, 나는. 그런데 그런 인간들하고 틀리잖아. 그런 쓰레기들하고 틀리잖아. 실명을 거론해서 좀 그렇지만은,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엇뻑이는 놈들이 있거든. 내가 보면은 참 내가 좀 좋은 입에 험악한 말을 못하겠습니다. 사람으로 안 봅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비해서 이낙연이보다 수천억 조만 배 나은 사람이 이재명이라고. 이재명이의 발바닥에 때도 안 되는 놈이 이낙연이라고. 이낙연이, 윤석열이 그런 바들. 이재명이 수천억 분질도 안 되는 놈들이라고. 자, 그런 거 그렇고, 이재명 시대가 이제 활짝 열리고, 또 허경영 신인님께서는 이제 세계 통일을 해야 되니까, 신인이고, 이재명이는 인간이고 그렇잖아. 자, 어떻게 이제 해서 허경영 신인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불로유, 이것을, 내가 늘 이제 하는 말입니다만은, 이것이 불로유를 밝혀지게 되면은 어느 한순간에 그냥 확 떠버린다고. 그렇게 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돈이 하늘공으로 다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과 동시에 이제 피선거권이 이제 회복돼 가지고 다음 대통령에는 반드시 아마 되리라 이렇게 봐요. 그래서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레벨을 많이 주십니다, 허경영 신인님께서. 일반 사람들은 이번에 참 출마를 못 하시니까 참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 백궁에서 하는 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제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좀 그만하겠습니다. 허경영.